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4일 NPB 일본 야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니오넴 대 세이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니오넴 투수는 한 경기를 모두 책임질 수 있을 정도의 스태미너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사치야가 변화구에 대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세이브의 중심 타선을 상대로 타이밍을 쉽게 내주지 않으며 긴 이닝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필승조 또한 빠른 볼 구위가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며 변수를 쉽게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선발 맞대결과 함께 안정적인 마운드 운영을 통해 리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세이브 투수는 낮은 변화구에 대한 강점과 함께 주도권을 가져가는 볼배합을 즐겨하는 편이지만 지난 등판에선 제구력이 흔들렸다. 또한 최근 들어 변화구에 대한 정타 허용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변수를 내주고 있다. 무엇보다 컨택 위주의 타격을 가져가는 유형의 타선에게 고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니오넴 타선을 상대로 리드를 장담하기 어렵다. 불펜 싸움에서도 체력적인 부담과 함께 구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고전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 상황이다. 니오넴이 선발 맞대결의 리드와 함께 타선까지 응집력을 발휘하며 근소한 리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불펜 싸움에서도 니오넴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많은 출루를 하지 못하더라도 니오넴 타선이 상대적으로 강한 응집력을 보여주고 있기에 승리를 기대해 볼 만할 것이다. 니오넴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라쿠텐 대 소프트뱅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라쿠텐 투수는 팀이 하락세를 타는 것과 동시에 마운드 운영도 쉽지만은 않다. 불펜 투수들의 활약이 이어지고 있으나 선발 투수들의 기복이 나오고 있다. 코디 또한 변화구 완성도가 떨어지며 카운트 싸움을 가져가는 상황에 공략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소프트뱅크 타선이 빠른 볼에 대한 강점이 있고 정타 비율이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변화구로 카운트를 잡지 못했을 때 대량 실점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은 타선이기도 하다. 타선의 활약을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펜 투수들의 활약을 기대하더라도 리드를 장담하기 어렵다. 이어서 소프트뱅크 투수는 타선이 기복을 보이며 연승 흐름이 끊겼었지만 다시금 투타 조화를 맞추고 있다. 코에이 또한 긴 이닝을 안정적으로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마운드 운영 계산을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빠른 템포를 통해 타선의 집중력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불펜 투수들의 활약과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라쿠텐 타선이 낮은 볼에 대한 약세가 이어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비교적 많은 출루를 허용하더라도 접전 상황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는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프트뱅크가 선발 맞대결 리드와 함께 주도권을 쉽게 잃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쿠텐 입장에선 불펜을 제외한 불펜과 타선 등 다른 부분들에서 객관적인 열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프트뱅크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요미우리 대 요코하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요미우리 투수는 강한 구위를 통해 상대를 압도하는 편이다. 몸쪽 승부와 함께 바깥쪽 낮은 변화구에 대한 강점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상대의 타이밍을 안정적으로 뺏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다. 요코하마 타선이 장타력을 갖추고 있으나 바깥쪽 볼에 대한 약세를 보이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오리 입장에선 안정적인 제구력과 함께 긴 이닝을 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불펜 또한 쉽게 무너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후반 변수도 쉽게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어서 요코하마 투수는 바깥쪽 승부에 대한 약세를 갖고 있다. 그렇다 보니 좌타자를 상대로 비교적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앤서니가 긴 이닝을 쉽게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엔 변화구 완성도가 낮은 것도 한계로 작용한다. 불펜 투수들이 체력적인 약세를 보이며 구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선발 투수가 긴 이닝을 소화하지 못하면 후반으로 갈수록 많은 변수를 내줄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요미우리가 안정적인 투타 조화를 앞세워 리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타선의 집중력 차이에서 상대적으로 앞서며 주도권을 쉽게 잃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요미우리 입장에서는 불펜을 크게 아끼며 시리즈를 여유롭게 시작할 수 있을 만한 매치업이기도 하다. 요미우리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야쿠르트 대 히로시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야쿠르트는 코자와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한다.
지난 주니치와의 홈 경기에서 6이닝 2실점 투구로 패배를 당한 코자와는 투구 내용에 비해 운이 따르지 않는 편이다. 지난 히로시마 원정에서 6이닝 무실점 투구를 해냈음을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도 기대를 걸어볼 여지는 충분한 상황이기도 하다. 이어서 히로시마는 토고다가 시즌 4승에 도전에 나선다. 지난 한신 원정에서 7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토고다는 리턴 매치에 승리가 기쁘게 다가올 것이다. 금년 야쿠르트 상대로 15이닝 무실점이라는 압도적인 투구를 하고 있다는 점도 이번 경기에서 기대를 걸게 하는 부분일 것이다. 코로나 이후 야쿠르트는 마츠야마에서 1승 1패를 계속 유지 중인데 이번 시리즈 역시 그 변수가 있다. 그런데 토고다는 벌써 야츠야마 세 번째 등판이고 2년 전 히로시마의 승리는 그의 손으로 가져갔었다. 코자와의 투구는 좋지만 이닝 소화 능력이 아쉽고 바로 그 1-2이닝 차이가 승부를 가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히로시마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주니치 대 한신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니치는 타카하시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선다. 지난 야쿠르트와의 원정 경기에서 8이닝 3실점 승리를 거둔 타카하시는 8회까지 완벽했지만 9회의 손수 실책을 허용하면서 완투와 완봉승을 동시에 날려버렸다. 작년에 한신 상대로 의외로 6-7이닝 2-3실점으로 강하지 않았다는 게 변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어서 한신은 무라카미 카드로 연승에 도전한다. 지난 히로시마와의 홈 경기에서 또 수비가 무너지면서 7이닝 2실점 패배를 당한 무라카미는 금년에 내준 10실점 중 자책점은 겨우 4점에 불과한 불운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작년 주니치 상대로 극오가 극의 투구를 보여주었는데 그 한 경기가 바로 토요하시에서의 5이닝 4실점 승리였다는 게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타카하시의 한신 징크스와 무라카미의 낯선 구장 징크스를 고려한다면 선발은 나름 안 좋은 방향으로 팽팽한 상황인데 주니치의 토요하시 타격은 정말 부진했던 편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결국 이 차이가 승부를 가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본다. 한신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오릭스 대 치바롯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릭스는 아즈마가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른다. 지난 리오넴과의 홈 경기에서 7이닝 3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한 아즈마는 투구 내용 자체만 보면 여전히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돔을 벗어나면 투구 내용이 조금 흔들리는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어서 치바롯데는 니시노 카드로 연패 저지에 나선다. 지난 라쿠텐과의 원정 경기에서 6이닝 6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니시노는 최근 두 경기에서 11이닝 11실점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9위가 급격하게 떨어진 모습이 역력한데 작년 오릭스 상대로 15이닝 9안타 2실점으로 강했다는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경기는 지방 구장에서 얼마나 잘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금년 오릭스는 지방구장 경기 타격이 극도로 좋지 않은 문제가 있고 아즈마는 실외 구장에 약점이 있다. 물론 최근 니시노의 투구는 여러모로 부진한 모습이지만 유독 지방 구장 투구가 좋은 편이고 치바롯데의 타선도 야외 구장에선 좋은 편이다. 이 점이 승부를 가를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치바롯데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